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마치 남편과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꿈을 꾼 듯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의 향기도 얼굴도 말투도 이제는 희미해져 그나마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과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금 기억을 되새기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죽을 듯 아픈 힘겨운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까 남편이 이렇게 희미해지다니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참 사랑이 그리웠었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운 그늘이 있었던 사람. 그치만 모든 이에게 참 다정하고 친절을 베풀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막 20살이 되었을 때 알바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첫 알바를 하던 그때 동갑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알바를 시작한 지가 몇 달 앞선 남편이 저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서로 알바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등록금을 벌겠다며 학교와 일, 여기에 추가로 사랑까지 하며 참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던 남편. 저희가 첫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성장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하던 남편은 저에게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하게 화목한 가정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남편은 좀 달랐어요. 남편은 형제 중 차남이었는데 남편의 집안은 장남에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전형적인 옛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차남이란 이유 하나로 평생을 비교 속에서 그리고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남편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정말 별짓을 다 해봤지만 왜 그렇게까지 매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남 하나만 있으면 딱 좋았을걸. 니네 형 외동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네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낳기는 했다만 내 속으로 낳았는데도 어쩜 너는 정이 안 가니?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귀여워서 봐줄만 했는데 인물이나 성격도 행동도 뭐 하나 우리 집안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네가 가끔씩은 친자식이 맞나 의심스럽다. 너 미성년자 딱지 떼면 바로 독립해. 부모로서의 책임은 딱 미성년자 때까지니까. 그 이후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고. 이 모든 말들은 남편이 항상 늘 듣던 말들이에요. 정말 의심스럽지만 사실이에요. 어떻게 친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남편이 몰래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 친자식이 맞다고 일치한다고 나왔대요. 시댁에서 대체 왜 저렇게까지 남편에게 그러는지가 연애하는 10년 내내 궁금했지만 남편도 모르는 이유를 저라고 알 방도는 없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눈물 나는 차별 속에서 살았던 남편의 유년 시절은 아픔과 상처만 가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연애 기간 내내 정말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해줬어요. 화가 나도 사랑으로 보듬어줬고 늘 그렇게 하나씩 숙제처럼 풀어가면서 살려고요.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당황스러웠던 게 본가가 이사를 갔더라고요. 남편에게 말도 전하지 않은 채 말이죠. 놀란 마음에 남편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저 혹시 이사하셨어요? 어, 이사했다. 왜? 아니, 어떻게 알았니? 아, 혜빈이랑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이사하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이사한다고 해서 네가 뭘 해줄 것도 아니고 너 이제 독립해 나간 자식인데 부모 일을 일일이 말해줘야 할 의무도 없지 않니? 그리고 오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고 시간 되는지를 물어본 뒤에 약속 날짜를 잡고 와야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들이닥치는 게 맞니?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왜 늘 생각이 짧은 거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원. 죄송해요. 오랜만에 가족들 보고 싶기도 하고 겸사겸사 서둘러 오고 싶은 마음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 혜빈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분께 정식으로 보여드리고 허락받으려고요. 알아서 해라. 뚝.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이게 저도 사연을 써내려가면서도 다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친엄마가 본인 아들에게 하는,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에게 하는 행동과 말투가 맞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에 남편이 다짐한 듯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자기랑 가족이 될 거고 나 가족들 없어. 지금부터 내 가족은 자기,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 딱 이렇게만 우리 가족이야. 그냥 이제 내가 버릴래, 저 가족들. 나는 자기 선택 존중해. 뭐든 괜찮아. 자기만 괜찮은 거면 내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둘이 살 건데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 안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눈물 나는 거 꾹 누르고 저희 집으로 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진행해서 결혼을 했어요. 다행인 건 편견 없이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제 남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을 보고 인정해 주셨던 참 멋지고 감사한 부모님이 이제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이라며 앞으로는 딸 남자친구 아니고 딸 남편도 아닌 우리 아들로 살자고 해주셔서 부모님과 저희는 끌어안고 펑펑 울었네요. 저런 아픔이 있는 남편이지만 참 성실하고 현명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힘들었을 텐데도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명예와 부를 얻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배우고 새기며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 많이 다툰다고 하던데 저희는 결혼을 하고 서로 뭔가 더 안정되게 되어서 오히려 더 애틋해지고 끈끈한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고 있었고, 저런 부분 말고도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살자고 남편이 저와 함께 찾아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참 태도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한평생을 이렇게 차별 속에서 자랐는지 모르겠다고요. 본인 자식이 아닌 자식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주는 게 부모인데 저한테만 왜 그러시는 거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네? 우리라고 뭐 마음이 편하겠니? 그치만 너는 어째 정이 안 간다. 뭐 하나를 해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뭔가 객식구가 자꾸 내 집에 있는 기분이 드는 걸 어쩌니? 그리고 네 위에 형이 기가 눌려서 제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사는데 우리가 좋게 볼 수 있겠니? 네가 장남도 아니고 귀한 장남은 니네 형인데 안 그래? 장남이 요즘 세상에 뭔데요, 장남이? 그리고 제 귀에 형이 기가 눌렸다고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늘 구박에 차별을 받으면서 성공밖에 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 어린 나이에도 알아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한 거 말고는 이 집에서 한 게 없어요. 형은 늘 사고치기 바빴고 어머니 아버지는 수습하기 바쁘셨고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아, 옛날 얘기 꺼내서 뭐하니? 그게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사주를 보니까 한 100군데를 돌아다녀 봐도 네 형은 대성할 팔자라는데 네 기에 눌려서 네 사주에 눌려서 네 형이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산다고 하더라. 장남이 잘 돼야 친척들 사이에도 얼굴 빳빳하게 들고 그렇게 살 텐데 이 모든 게 네가 태어나는 동시에 시작된 악몽이야. 그런 널 여태 잘 키워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디 감히 네가.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부모 자식 연 끊고 앞으로 서로 어떻게 되든 남보다 못한 사이로 꼭 소식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내 친부모한테 평생을 차별 속에서 방관 속에서 살았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제가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 저 친자식 맞더라고요. 차라리 아니길 바랬어요. 두 분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는 제가 두 분 버리려고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저희는 부모 자식 아닙니다. 결국 키워준 거 보답하지 못할 망정 네가 원하는 게 연 끊는 거니? 애초에 너 같은 건 나치를 말고 지웠어야 하는데
니네 할머니가 애 지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뜯어 말렸어. 꼴 좋네. 꼴 좋아. 바라던 바니까 앞으로 재산이고 유산이고 단 한 푼도 바라지 말고 탐내지도 마라. 전부 다 니네 형 거니까. 왜요? 주세요. 쓰레기통에 다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까. 아, 그간 차별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고 억지로 키우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옆에서 말릴까도 고민했지만 30년 동안 묵었던 모든 감정을 눈물과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차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아쉬움도 없이 모든 감정이 표출되기를 바라기만 했네요. 그렇게 시댁과는 연을 완벽하게 끊었고 오히려 저희는 참 잘 살고 있었어요. 결혼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워낙 자상한 사람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정말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을 정도로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은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말이죠. 너무 신기했어요. 남편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밟아왔던 길을 걷게 하지 않을 거라면서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고 말하며 제 뱃속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덕분에 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고 한 가정의 아내이자 한 가정의 엄마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이어질 것 같더니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등이 자꾸 아프다고 하길래 마사지도 해줘보고 했는데 통증이 점점 심각해져 급히 응급실로 향했고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그것도 췌장암 말기라 뭘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새하얘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눈물조차 나지 않고 갑자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뭔가 오진이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좋다는 병원, 유명한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5군데 모두 똑같은 진단을 받았고 남편도 저도 너무 지쳤고 저희 남편은 어차피 죽음밖에 답이 없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서로 힘들게 있다가 가지는 말자며 집에 있기를 원했고 정말 마지막 그의 소원이라 들어줄 수밖에 없어 많은 양의 진통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약들을 집에 두고 그렇게 남편과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남편을 붙잡고 울기도 해보고 또 어떤 날은 눈을 떴는데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서 흔들어 깨워보기도 해보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아무렇지 않다며 나 췌장암 아니라고 능청 떠는 남편을 보며 웃기도 해봤고 그렇게 저희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형을 통해 받게 되었고 이미 연을 끝낸 남편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매정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될 정도의 취급을 받았기에 저는 남편이 가지 않아도 누구도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상은 치르러 가는 게 맞겠지? 연을 끊었다지만 웃기게도 나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한 번쯤은 보고는 싶네. 가족들이. 그럼 같이 가자. 우선 컨디션은 어때? 괜찮겠어? 나 아파 보여? 아니,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내 신랑. 집안에서도 힘겹게 움직이던 남편과의 조금 장거리 외출이라 너무 불안했지만 이 또한 남편의 뜻이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두고 갔습니다. 아, 정말 가지 말 것을, 하지 말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 중 하나예요. 제가 남편을 뜯어 말려서라도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왔냐? 왜? 돌아가셨다고 하니 유산이나 받으려고? 너를 대체 내가 너를 왜 낳아서는. 남편이 인사를 드리자마자 시모는 미친 것처럼 남편을 막 때리며 말하길래 정말 온 힘을 다해 막았어요. 시모 말은 그랬습니다. 사주를 또 봤는데 저희 남편이 무슨 살이 껴있는데 그게 아버지를 일찍 여의거나 보내는 뭐 그런 살이 껴있다고 들었다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진짜 돌아가셔서
이 모든 게 또 남편 때문이라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 췌장암 말기예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모르는 상태라고요. 연도 끊어놓고 그래도 죽기 전에 진짜 이것도 가족이라고 가족들을 한번 보고 싶다고 왔는데 정말 왜 이래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대체? 남편 때문에 눈이 돌아서 정말 장례식장에서 미친 사람처럼 악쓰고 울고불고 그대로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데 남편의 형이 따라오더군요. 너 무슨 소리야 그게? 너 췌장암 말기야? 맞아? 형, 아니야. 이 사람 말이 헛나왔어. 말기까진 아니야. 괜찮아. 치료하고 있어. 너 바른 대로 말해. 정말 말기 맞아? 가망이 없대? 병원은 어디로 갔어? 죄송한데요.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서 저희 가볼게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남편의 형이 찾아와서 뒤집어지도록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너도 마음고생 참 많이 했을 건데 내가 진짜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다.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미안해 정말. 근데 이대로 가면 어떡해. 형이 이 나이가 되도록 대체 왜 저러시나 하면서도 한 번을 이기지 못하고 방관했어. 내가 제일 나빴어. 나한테 시간을 줘. 나한테 제발. 형, 나 괜찮아.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죽을 때도 해서 그런가 서운한 것도 뭣도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나 가면 이 사람 혼자일 거 아니까 그게 너무 아파서 눈을 감지 못하겠어. 형이 나 떠나도 꼭 나 대신에 이 사람한테 모든 사죄를 대신해줄래? 자주 들여다봐주고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형이 그래줄 수 있을까? 그럼 나 눈 편히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과 형은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하고를 반복했고 그 뒤로 형과 저희 부부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거짓말 같게도 남편은 매일 통증으로 힘겨워했는데 형이랑 웃고 떠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물론 회복은 아니지만 힘겨워하는 시간이 줄어서 너무 다행이지 싶더라고요. 이렇게만 지낸다면 진짜 오래 곁에 있겠는데 싶어서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왔고 오랜만에 마음 편히 개운하게 잔 듯해서 기분이 좋던 날 아침.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남편이 기척이 없었습니다. 분명 잠들기 전만 해도 딱 2달만 더 살다 간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내일은 형 오면 맛있는 거 먹자고 약속을 했던 사람. 남편의 상을 치르는 내내 울다 지쳐 기절도 하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태인 저를 저희 부모님이 계속 정신 차리게끔 다독이시고 보살펴 봐주시고 그렇게 자리를 지켰어요. 아주버님이 함께 곁을 지켜주셨고 그래도 그 사람이 가기 전에 형과 추억을 남기고 가서 다행이지 싶었어요. 그 와중에 상상도 못했던 시어머님의 등장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던 제 정신을 확 차리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네가 세상에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죠?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연기를 하며 서글프게 울던 시어머님의 모습에 정말 그리고 아주머님, 저희 부모님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새아가, 네가 상심이 크지? 그러게 가족이면 같이 살고 그래야 이런 일이 있어도 미리 막고 했을 건데 매정도 하지. 부모 자식의 천륜을 저버리고 니들이 결국은 이렇게 갈 거면서. 왜 그러세요 저한테? 미치셨어요? 쇼하지 마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정말 이제 이해가 되질 않아서 왜 그러시냐고 묻고 또 묻고 한참을 물었지만 쇼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이 뭔가 꾹 참고 계시다 폭발하시듯 입을 여셨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엄마 진짜 사람 맞아? 엄마가 진짜 사람이냐고. 그렇게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한다고 유산이 뭐 엄마한테 와? 진짜 그만 좀 해. 제발!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그럴 수 있어?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인데 유산을 왜 저게 가져가? 내가 엄마한테 내가 가져야지. 안 그러냐? 안 그래?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평생 가슴에 대목 받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가세요. 돈이고 뭐고 한 푼도 그쪽한테 갈 유산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태어나서, 아니 살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처음 봤던 날이에요. 죽어도 못 나간다며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은 결국 본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아들이 아닌 그저 유산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찾아와서는 쇼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모습을 하늘에서 남편이 보고 있으면 어쩌지? 상처를 또 받았으면 어쩌지? 거기서도 아픈데 더 아파서 어쩌지? 너무 안쓰럽고 지독하게도 싫어서 진짜 땅을 치며 가슴 부여잡고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이 제게 남긴 영상이 있다며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며 영상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영상 속에 남편이 입은 옷을 보니 곁을 떠나기 이틀 전 함께 입었던 마지막 커플 티셔츠를 입고 한껏 힘겨운 미소에 수척해진 얼굴로 남긴 영상을 봤어요. 안녕. 이거 볼 때쯤이면 내가 떠나버려서 너무 놀랐겠다. 그치? 나는 인생을 너무 아프고 외로운 상처투성이로 살았었어. 그러다 20살에 당신 처음 만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너무 당신 사랑을 곳곳에 가득 채우며 행복하게 살다 가게 되었어. 솔직히 당신이랑 더 있고 싶은 욕심에 왜 나일까? 죽기 싫다. 무섭다.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평생 받지도 못했을 사랑을 10여 년간 당신한테 너무 듬뿍 받아서 하늘에서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나 데려가려나 보다 싶어. 그만큼 당신은 나한테 참 대단했고 최고의 여자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여자야. 이런 말들은 지겹도록 했으니 하지 않을게. 아마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괴롭힐 거야. 유산 문제겠지.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거고 금액을 보면 탐이 나서 미치광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형한테 부탁을 해두었고 함께 준비했어. 내 모든 유산의 상속자는 당연히 당신이야. 그 정도면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내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도 아이들도 여유있게 돈 걱정 없이 살 거야. 꼭 마음 약해지지 말고 날 위한다면 절대 한 푼도 주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 내가 하늘에서도 꼭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마라.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눈물이 나. 제 안으로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나와 인생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 정말 눈물밖에 나질 않던 영상 속에 멈춰진 남편을 만져도 보고 다시 보기도 하고 엉엉 우는 저에게 아주버님은 서류들과 유산 상속 금액 등을 말씀해 주셨죠. 시모가 아주버님에게 주었던 30억 정도의 건물을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이미 넘겼고 그걸 남편이 저에게 유산으로 남겼더라고요. 그 외에도 남편이 있던 재산과 함께 말이죠.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댁의 건물주 집안이라 건물과 땅 이런 게 많다고는 알았지만 흔쾌히 넘겨주신 아주버님도 감사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라도 조금은 편하게 눈 감았겠구나 싶더라고요. 너 이 건물이 왜 얘한테 넘어가 있어? 너 파는 대로 말해, 당장! 엄마, 한평생을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정말 한평생을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떠나네요.
제발 마지막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슬퍼해주고 잘 보내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건물 하나가 뭐가 중요해 대체? 우리가 평생을 못 해준 걸 재수 씨가 그동안 다 채워줘서 그나마 사랑이란 게 뭔지는 알고 떠나서 감사한데 엄마는 대체 왜 그래? 왜?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야,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이게 어떤 건데 네 멋대로 넘겨? 내가 이러라고 너한테 명의 넘겨준 줄 알아? 얘가 꼬드겼지? 얘가 이제는 널 꼬드긴 거야, 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모. 그리고 그런 괴물 같은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아주버님. 엄마, 그냥 여기까지 해, 우리. 저도 더 이상 그 숨 막히는 엄마 품에 있고 싶지도 않고 소름 끼쳐서 더 이상 엄마라고 못 부르겠어. 저 아들에서 이제 빼주세요. 혹시라도 저 찾아오시면 엄마가 부동산 건물 매매하실 때 하셨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 증거 모아둔 거 다 넘길 거니까 더 이상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아주버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시몬은 본인이 지독하게 사랑했던 장남도 잃고 건물까지 잃으니 그 정신적 충격이라는 게 이제서야 온 건지 혼절을 했어요. 그런 시모를 보고서도 꿈쩍도 안 하시던 아주버님은 남편을 잘 보내주었고 저도 유산을 상속받고 그냥 며칠 내내 집안에 박혀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청소를 하면 남편의 흔적들이 혹여 씻겨질까 무서워서 청소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제가 이러고 있을 걸 알던 아주버님은 자주 저를 살펴보러 와주셨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남편을 왜 도와주지 않고 방관만 했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도와주려고 하다 어머님께 걸리면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혼이 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모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사주, 무당 이런 거에 환장하던 사람이라서 남편과 아주버님은 붙어 있을수록 아주버님의 좋은 기운을 남편이 빨아들여 망하게 된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그렇게 지독하게 남편을 차별했고 뒤에서는 아주버님을 조종했던 미친 시모였더라고요. 이제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뭘 하든 저에게는 소식을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남편이, 그렇게 떠나버린 남편이 하늘에서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통증 없이 웃기만 하는 날들을 보내주길 바래요. 그것보다 저를 더 웃게 만드는 소식은 평생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고통이든 아픔이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슴속에 깊숙이 그 아픔을 박아둔 채 영원히 빼낼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이제는 남편은 떠나가고 없지만 남편이 내게 남긴 제 아이들과 힘을 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무섭고 외롭고 두렵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이겨내려고요. 저는 누가 뭐라든 대한민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니까요. 감사합니다.